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 아주 쉬운 겁니다. 물건도 좋고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지원 5개 2021 타경 8619입니다. 경매가 들어갔다 치하되고 들어갔다 치하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죠. 또 여기 매무도 써놨네. 법정지상권 미성립 굿. 별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 10의 7 땅만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땅만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법정지상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토지만 입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상에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짭짤하죠? 아주 좋습니다. 신축 건물입니다. 카카오 지도 잠깐 봅시다. 카카오 지도를 보면 복잡합니다. 뭐 도심지 같습니다. 여기 로드뷰를 보면 연호입니다. 연호.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다. 자, 대지는 89.2평방미터. 그리고 입찰 외에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이 있는데 1층 15.6평, 2층 15.6평 건물은 아담합니다. 자, 감정금액은 8,242만 800원, 현재 최저가도 8,242만 800원. 우리가 물건 검색을 할 때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제시외 감안 가격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열어봐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 89.2평방미터 1억 1,774만 4천원 그리고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은 8,784만 7,200원 합쳐서 대략 2억 여원이 넘습니다. 자, 토지는 1억 1,774만 4천원이죠. 그런데 시작 금액은 8,242만원. 즉,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 20-30% 저감시켜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1억 1,7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8,200이다. 조금 전 봤듯이 감정평가 금액이 두 개 합치면 2억이 넘죠? 2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8,242만 800원이 나왔다. 자,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농협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했죠. 2019년 7월 24일. 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 건물이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농협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그 당시는 이 건물이 없었는데 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을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서 철거를 하지 못한다. 즉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훼손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협은행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카오 지도를 열어봅니다. 2019년 7월 24일이 저당권 설정이죠. 자, 카카오 맵이 어딨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카카오 맵을 열어보면 이 건물이죠. 로드뷰를 봅니다. 띵. 현재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 현재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드뷰를 보면 여기 왼쪽 끄트머리에 사진 찍은 연월이 나옵니다. 여기 꾹 누르면 2019년, 2018년, 2019년 10월 있죠? 10월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2019년 7월이었죠. 2019년 10월이면 저당권 설정 이후죠? 저당권이 2019년 7월이고 이 로드뷰를 보면 이 건물은 2019년 10월에도 현재의 건물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요 건물이죠, 요 건물.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는 건물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UM 어쩌고 저쩌고 옆에 있죠. UM 어쩌고 저쩌고 옆에 건물이 있죠. 근데 2019년 10월에는 UM 어쩌고 저쩌고 옆에 단독주택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자는 이 단독주택을 헐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을 하고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저당권 설정할 때 9천만 원 빌려 쓴 거죠. 120% 설정을 하니까 9천만 원 빌려서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 자, 만약 이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 철거 소송을 하면 건물은 철거됩니다. 그리고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부당이득금도 같이 청구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건물주는 입찰에 참가해야죠.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아서 얼른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고 찾아가 보면 대부분 대답이 그렇습니다. 건물주에게 왜 낙찰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 떨어지면 살라 그랬다. 또는 입찰을 했는데 2등, 3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이 물건 낙찰받고 건물주와 협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땅을 사 가실랍니까? 건물을 주실랍니까? 땅을 사간다면 적당히 좀 경비 좀 받고 넘겨주면 되고 건물을 뭐 사가라. 그러면 건물을 인수하면 됩니다. 그때 건물 가격은 좀 후드르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값을 제 가격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럴 바에야 새로 짓는 게 낫잖아요. 조금 전 감정평가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토지와 건물 두 개 합친 감정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냥 건물을 철거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죠. 그러나 철거 판결은 나옵니다. 그쯤 되면 건물주와 어느 정도 협상이 됩니다. 안 할 말로 토지 건물을 같이 팔아서 좀 나눠 쓰자.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도 마무리 공사하고 그리고 준공을 내서 등기를 내서 토지 건물을 판다. 팔아서 뭐 2억을 받는다. 그럼 적당히 나눠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건물주도 돈 좀 챙기니 좋고 그리고 토지 주인도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서로서로 좋은 겁니다. 자, 이 물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 입증하느냐? 뭐 카카오맵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창원시 진해구 이쪽 구청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한 건축주, 건축면적, 그리고 착공일자, 허가일자 이런 등등을 질의를 하면 회신이 옵니다. 그것은 문서로 하든지 국민신문고에 하든지 진해구청 홈페이지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거기에 질의를 해도 진해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진해구청에 직접 하시든지 인터넷 신문고에 정보공개 요청하든지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소송도 간단하죠. 상대방에서 법정이상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정보 공개 요청해서 회신을 받은 그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졌다. 이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뭐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 건물주와 협상이 안 된다. 건물주도 땅 필요 없다. 나도 건물 필요 없다. 그러면 철거하고 땅으로 가져가라 이겁니다. 땅으로 가져가도 아까 감정금액 봤죠? 감정금액이 1억 1,774만 4천 원. 1억 1,700짜리 현재 최저가가 8,200이다.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좀 적당한 금액으로 사야 돼. 너무 비싸게 사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운신의 폭이 없어요. 운신의 폭이. 싸게 사야지 좀 협상이 되는 거지. 이런 거 갖다 퍽 써가지고
뭐 2억을 달라, 3억을 달라 그러면 그냥 뭐 법대로 하라 그러겠죠. 좀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고 좀 적당한 금액에 낙찰 받아서 서로서로 윈윈하는 그런 경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